책상 배치 바꾸는 거 생각보다 큰일이잖아요. 컴퓨터 끄고 선 다 뽑고 모니터에 소품까지 싹 다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해도 그냥 고민만 하게 되죠. 괜히 바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짓을 또 해야 되니까요. 저도 딱 그랬거든요. 처음엔 어딘가에 정답인 자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책상을 3번 옮겨봤습니다. 콘센트 다 뽑았다가 다시 꽂고 무거운 책상 낑낑대면서 밀고 모니터 함까지 통째로 뜯었다가 다시 달고 창문 보게, 벽 보게, 문 보게 그렇게 3자리를 다 겪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답인 자리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자리마다 겪어봐야만 아는 함정이 있었어요. 다들 무난하다고 하는 벽 자리에도요. 그 함정들만 피해서 자리를 잡았더니 일할 때 집중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옮긴 순서대로 3자리 장단점을 전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 보시고 저 같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리는 창문이었어요. 낮에 햇살 받으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일하다가 고개 들면 창밖도 보이고. 지금 창가 배치 생각 중이신 분들 아마 저랑 같은 그림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저는 며칠 만에 깨졌습니다. 저희 집 창문이 오후에 해가 진짜 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창을 정면으로 본다는 건 그 해를 얼굴로 정면으로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오후만 되면 눈이 부셔서 도저히 편하게 일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예민한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무환경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화면 밝기랑 주변 밝기 차이를 줄여라. 시야 안에 밝기 차이가 크면 눈이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창을 정면으로 보면 딱 그 상황이 돼요. 시야에서 제일 밝은 창이랑 제일 어두운 화면이 겹치니까요. 눈이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다시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금방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커튼을 치게 됐는데 그러면 창문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심지어 커튼을 걷어도 창밖이 잘 안 보여요. 모니터가 시야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리고 있으니까요. 창밖 보려고 잡은 자리인데 정작 풍경을 못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제 방 구조상 창문을 보고 앉으면 문이 등 뒤로 가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몰래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싶었죠. 근데 이게 은근히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환경심리학의 조망과 피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등 뒤가 막혀있고 앞이 탁 트인 자리를 본능적으로 편하게 느낀대요. 반대로 등 뒤가 뚫려 있으면 누가 오는지 안 보이니까 뇌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긴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일에 쓸 에너지가 새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낯선 얘기도 아니에요. 카페 가면 다들 벽 쪽 구석 자리부터 차지하잖아요. 회의실에서도 입구 보이는 자리를 먼저 고르고요.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이론이라고는 해요. 근데 제 등 뒤가 느꼈던 그 찝찝함이 정확히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창문 자리는요? 그림은 제일 예뻐요. 방 구조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 경험 기준으로는 셋 중 제일 비추천입니다. 해는 부시지 등 뒤는 신경 쓰이지. 그래서 벽을 보는 배치로 옮겼습니다. 혹시 지금 벽 보고 앉아 계신가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벽자리는 확실히 무난했어요. 일단 눈부심이 사라졌고 시선 뺏길 것도 없으니까 몰입도 잘 되고요. 그리고 다들 벽에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간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콘센트도 벽에 있겠다? 책상을 딱 붙이면 방을 제일 넓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묘하게 답답한 거예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눈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책상 바로 앞이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까운 데만 보게 되는 거죠. 눈 속에는 초점 맞추는 근육이 있는데요.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이 근육이 수축한 채로 굳어버린대요. 그게 피로로 쌓이는 거고요. 벽에 두실 분들은 이 부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안과학회랑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권장하는 게 있어요. 20분마다 20초씩 6m 이상 떨어진 곳을 봐라. 그렇게 눈 근육을 풀어줘라. 근데 벽만 보고 있으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눈앞이 전부 벽이니까요. 제가 느낀 그 답답함이 사실은 눈이 힘들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문이 옆에 있었거든요. 등 뒤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낫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신경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디선가 봤어요. 문을 마주보는 배치가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요. 아까 그 이론이랑 정확히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문을 보게 놓으면 책상이 벽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공간은 확실히 손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방에 책상 말고 크게 둘 것도 없더라고요. 공간 아껴봐야 딱히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했습니다. 공간 효율 대신 작업 효율. 반신반의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겼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정착한 문을 마주보는 배치예요.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요. 그 신경 쓰이던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이 정면에 있으니까 누가 오는지 다 보이고 등 뒤는 창문이라 거기로 누가 들어올 일은 없고요. 조망과 피신 이론에서 말한 딱 그 자리인 거죠. 창문 자리에선 문이 등 뒤라 제일 신경 쓰였고 벽 자리에선 옆이라 가끔 신경 쓰였는데 문을 마주 보니까 그게 완전 없어진 거예요. 이론으로만 듣던 걸 몸으로 확인한 거죠. 문 위치 하나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치 하나 바꿨다고 집중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러면 과장이고요. 정확히는 문 쪽으로 한 번씩 세던 시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세던 만큼 딱 그만큼 집중을 더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책상 옮길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눈도 편해요. 정면이 벽이 아니니까 멀리 볼 데가 있고 창문을 정면으로 보는 것도 아니니까 눈부실 일도 없고요. 벽의 단점도 창문의 단점도 없는 자리인 거죠. 참고로 방이 좁아서 문을 정면으로 못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책상을 살짝 대각선으로만 틀어보세요. 문이 시야 구석에 걸리기만 해도 이 효과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는 문을 마주보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로 옮기실 거면 두 가지는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컨센트, 하나는 문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먼저 컨센트부터요. 책상이 벽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코드가 전부 방 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돼요. 저는 길이가 긴 멀티탭을 책상 밑에 피스로 고정해놨어요. 이러면 바닥에 늘어지는 선이 줄어서 걸리적거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모션 데스크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특히 좋은데요. 멀티탭이 바닥에 있으면 높낮이를 조절할 때 멀티탭이 딸려 올라오거나 선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책상 밑에 붙여놓으면 멀티탭이 책상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미관이에요. 문을 바라보게 놓으면 책상 뒷면이 문 쪽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서면 모니터 뒷면부터 보여요. 책상 밑에 붙인 멀티탭이랑 선들도 그대로 보이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선 정리 잘 못해요. 멀티탭을 고정해 놓긴 했는데 그 주변이 사실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공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책상 뒷면에 붙여서 그 엉망진창을 통째로 가려버렸어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예요. 저처럼 정리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편해요. 게다가 요즘 타공판은 그림 그려진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림막 겸 소품 정리 겸 액자처럼 쓰고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인상이 확실히 깔끔해졌고요. 선 정리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타공판 한번 알아보세요. 정리하면 문 배치는 선 정리랑 뒷면 가림 이 두 개만 준비하면 세 자리 중에 제일 편한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자리 고를 때 쓰는 기준인데요.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공간이 우선인가 작업이 우선인가. 방이 좁아서 한 뼘이 아쉬운 분들은 벽이 최선일 수 있어요. 벽을 봤을 때 문이 등 뒤로 안 가고 창을 정면으로 보는 것만 아니면 치명적인 함정은 없거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에 한 번씩 제일 먼 데를 봐주시고요. 반대로 방에 여유가 좀 있고 책상 앞에 오래 앉는 분이라면 저는 문 보는 배치를 추천합니다. 공간을 조금 내주는 대신 그게 작업 효율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오후에 해가 센 창문을 정면으로 보는 것만은 피하세요. 콘센트 위치랑 배선도 옮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책상 옮기기 전에 의자만 먼저 그 자리에 놓고 앉아보세요. 눈이 부신지 등 뒤가 신경 쓰이는지 그 정도는 그것만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확신이 생겼을 때 책상은 딱 한 번만 옮기시면 돼요. 저처럼 세 번씩 옮기지 마시고요. 사실 배치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어요. 가구를 새로 산 것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물론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봐야 할 게 방향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장비를 갖다 놔도 자리 자체가 불편하면 그 효과를 다 못 누리니까요.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요. 데스크 셋업 얘기 나오면 다들 뭘 사야 하는지부터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작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돈이 안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었던 거죠. 장비보다 자리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책상 고민 얘기하면 저는 방향부터 물어봐요. 정리해볼게요. 창문은 그림은 예쁜데 눈이 부시고 등 뒤가 신경 쓰여요. 작은 공간은 최상인데 눈이 쉴 곳이 없고요. 문은 공간을 조금 내주는 대신 일하기엔 제일 편한 자리예요. 셋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한테 똑같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혹시 별 생각 없이 처음에 놓은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잠깐 일어나서 방향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